지금 특검이 본건 재판에서 제출한 증인신문 조서는 뭐 재전문 진술이다는 취지로 또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증거 목록에 의하면 지금 특검이 현재 제출한 증거와 중복되는 증거도 보이고, 또 대부분이 이제 군인이나 경찰 이제 하급 실무자의 진술 조서, 진술 사본으로 보입니다. 피고인의 직접 지시를 받은 사람에 대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이 하급 실행 행위자들에 대한 진술 조서 등을 추가로 제출하시는 것은 피고인 측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주장과도 모순되는 증거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재판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 당초 시작할 때 특검 측에서 증인이 130여 명이다 이렇게 처음에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또 지금 피고인이 다른 사건들로 재판받고 있는 상황들을 고려할 때 이 사건을 집중심리해서 운영하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그렇게 된다면 과연 이 사건을 특검법에서 정한 대로 6개월 이내에 종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최초에는 재판부에서도 좀 회의적인 견해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특검 측에서 증인신문도 하고 피고인 측에서도 협조를 하셔서 상당수 증인들에 대해서 신문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협조를 해주셨고, 그 과정에서 또 다른 재판부에서도 그 심리들이 진행되어 특검 측에서 기존에 신청하였던 증거들을 다수 철회하고 다른 재판에서 증거조사가 이루어진 증인신문 조서나 녹취서 등을 추가 증거로 제출하셔서 신속한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절차를 협조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라면 이 변동된 상황에서는 특검법의 취지대로 6개월 안에 최대한 이 사건을 종결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재판부의 판단이 있었고, 물론 그 과정에서 그러한 사정 변경으로 인해서 피고인과 변호인 측에서 상당수 증거 제출 기회라든지 증인 신청 기회를 다소 충분히 보장받지 못했다고 지금 생각하시고 계시는 것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이 사건 공소 사실과 이 사건에 나타난 쟁점은 2025호와 129호 사건의 쟁점과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이 재판부의 생각이고, 특히나 피고인 측에서 특히 문제를 제기하고 계시는 부분은 그 공소사실 사항에 나와 있는 그 허위 공보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범행 부분인데, 그 당초 공소장에는 특검 측에서 그 전제 사실을 장황하게 기재하셔가지고 그 당시에 뭐 주요 군 경찰의 비상계엄 선포 상황에 관해서 뭐 경찰의 국회 외곽 봉쇄, 수방사 병력의 국회 진입 및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시도, 뭐 육군 특수전 사령부 병력의 진입, 뭐 정치인 등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조 운영, 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반출 및 주요 직원 체포 등 시도, 이런 부분들을 각각의 항목으로 개별적인 항목으로 해서 장하게 기재를 하셨는데, 재판부에서 첫 번째 공판 준비 기일에 이 부분에 그 공소 사실을 좀 축소해서 정리할 것을 요청을 드렸고, 특검 측에서 그 9월 18일자로 공소장 변경한 내용에 보면은 그 부분이 상당히 축약되어서 기재가 되어 있고, 그조차도 사실 전제 사실입니다. 이 사건 구체적인 이 재판부의 판단 대상이 되는 범죄 사실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래서 그 전제 사실에 나타난 개개 그 사실에 관해서 모두 당부 판단을 해야 한다고 그 재판부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그 변호인 측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2025호와 129호 사건에서는 개개의 사실 하나하나가 다 다투어지겠지만, 이 사건은 그 이후에 피고인이 공보 담당관 등에게 지시하에 이루어진 그 피지의 내용이 당시 상황에 있었던 객관적으로 드러난 외부적인 사실관계에 부합하느냐 그러지 않느냐를 쟁점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당시 관련자들 사이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언행 지시나 뭐 언행이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다 판단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기일에
재판부에서는 이 사건을 6개월 안에 종결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물론 피고인 측에서 추가로 증거 제출을 하셨고 또 증거 신청도 하셨는데 일단 다음 기일인 12월 26일에 원래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증거를 제출하시면 조사를 할 것이고요. 만약에 뭐 그 이후에 확보되는 증거가 있어서 변론 종결 이후에 피고인 측에서 추가로 증거를 제출을 하시고 그 부분이 재판부에서 이 사건을 검토하는 과정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당연히 고려를 할 것이고요. 공판을 재개해가지고 정식 증거 조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판단이 되면 변론 재개를 할 것입니다. 그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재판장님 감사합니다.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내란 피고 사건에서 공수처의 내란죄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견을 다 이미 내서 그 재판부에서 검토를 하기로 했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이것이 그 절차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공무집행 방해죄가 되려고 그러면 그 공무원에게 그 권한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판단이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 있는 사건들이 관련 안 된 게 사실 없습니다. 퀴즈 하나만이 아니고 거의 모든 부분들이 다 관련이 있어서 만약에 이게 내란죄가 성립이 안 된다고 하면 그 내란죄 수사를 하겠다고 달려들어서 수색영장에도 없는 집원의 지역을 막 들어와서 체포를 하겠다고 하는 이 시도 자체가 굉장히 이거는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그리고 이게 재판장님께서도 소송 지휘를 하실 때 처음부터 이게 6개월 안에 될 수 없다는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해서는 특검의 입증이 끝나면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제출할 증거들과 증거조사할 내용들을 저희도 이제 수집을 하려고 했는데 뭐 특검에서 하는 거 일단 대응하는 게 바쁘고 그리고 만약에 이게 특검도 이거를 자기들이 6개월 안에 정말 그 마무리를 하려고 그러면 처음부터 얘기가 나와야 되고 저도 뭐 과거에 이런 일들을 하면서 신속하게 하려고 그러면 증거 자체를 정제된 증거로 축약을 시켜가지고 정말 재판이 신속하게 가야 되면 복사를 다 해서 복사비 받고 기록도 주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어마어마한 분량의 기록을 그냥 던져놓거든요. 그러니 실제로 나중에 가면 철회한다 하지만 변호인들은 증거 동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라도 그 많은 양의 증거들을 실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처음부터 6개월 선고라는 것이 예정에 없다가 느닷없이 지금 특검의 요청에 의해서 지난번에 이렇게 이런 결정이 내려진 거기 때문에 이거는 변호인, 피고인 입장에서 보면 하나의 불이탈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기회를 좀 주십사 하는 것이 뭐 어떤 논리가 다 설명이 되죠. 재판장의 말씀도 일리가 있고 맞고 뭐 특검 측 얘기도 뭐 자기 입장에서는 그런 말 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거는 불이탈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이 재판을 6개월 안에 한다. 자, 그러면 특검 측은 2달 안에 모든 입증을 1차적으로 끝내시오. 그 다음에는 변호인이 증인 신청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130명 증인 신청한다고 하다가 느닷없이 마지막에 증거 철회를 하면서 여기서 끝냅시다. 이렇게 하는 경우는 이거는 뭐 명백한 불이타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좀 재고를 한번 해주시는 것이 좀 어떨까 요청드리는 겁니다. 예, 재판부의 입장은 말씀드렸고요. 일단 오늘 피고인 측에서 증거 제출서 8로 신청하신 증거 목록을 제출을 하셨는데 이 부분 뭐 가능하시면 특검 측에도 그 사본을 제공하셔서 증거 검토 후에 다음 기일에 서중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서 송부 촉탁 명령 신청 오늘 제출하신 것과 또 어제자로 제출하신 것 있었는데요. 다른 재판부에 관해서 이 부분 검토해서 제부 결정한 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채택해서 송부 촉탁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재판부에 신속하게 좀 회신을
달라고 요청을 드려서 다음 기일까지 증거 조사를 필요하다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